연왕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로 달아나던 그날, 연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내가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무리가 국경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만남이 훗날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을지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득한 시간 너머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역사 속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세월이 흘러 왕위에 오르던 젊은 날의 준왕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려온 그의 얼굴에는 그만큼 깊은 관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고조선은 이 무렵 큰 위협 없이 안정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기자 봉함의 위기도 이제는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지도 어느덧 20여 년. 준왕은 그동안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시련을 넘기며 이제는 제법 여유로운 치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아침 회의도 대체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곡식 사정과 국경의 소식이 주된 화제였고 큰 다툼거리는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준왕의 나라에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유민들이었습니다.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출신의 백성들이 대륙의 혼란을 피해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을 이고 진 채 지친 얼굴로 국경을 넘는 이들의 행렬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습니다. 준왕은 이들을 매몰차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서쪽 땅에 자리를 내어주며 그들이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의 그런 너그러움은 유민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인자하다더라. 그런 소문이 유민들의 입을 타고 대륙 쪽으로도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이 무렵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진나라가 무너진 뒤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두고 다투었고 결국 유방이 승리의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운 뒤에도 대륙의 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란으로 지친 대륙 각지에서는 크고 작은 동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고제 유방은 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을 오히려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천하를 얻은 이들이 이제는 황제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둘 공신들을 숙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얼굴들이 오늘은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지에 봉해진 제후왕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도 그 칼끝이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지난 공적을 되짚어보는 제후왕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나라 땅을 다스리던 제후왕 노관 역시 그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노관은 본디 유방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오랜 벗이자 한나라 건국의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마저도 시간이 흐르며 점점 황제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 시기를 공을 세운 이들이 오히려 가장 위태로웠던 때로 기록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공로가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는 짐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대륙의 사정들은 상인들과 유민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고조선에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준왕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나라 일이라 여기면서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큰 나라일수록 그 안의 다툼도 큰 법이구나. 당시 고조선과 연나라 사이의 국경은 폐수라는 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두 세상이 마주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준왕은 이 국경을 오래도록 큰 탈 없이 관리해왔습니다.
강 건너 연나라 쪽 초소의 불빛을 준왕의 병사들은 매일 밤 무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경을 넘어 다급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연왕 노관이 끝내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흉노 땅으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조정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몇몇 신하는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후왕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 밖으로 달아났다는 것은 그 땅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연나라 곳곳에서 주인을 잃은 병사들과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이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문이 닫히고 세금을 걷는 이도, 다스리는 이도 마땅치 않은 어수선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훗날 이 사건은 한나라 초기 정치적 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준왕은 이 소식을 들으며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유민의 물결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국경을 넘어오려 할까? 준왕은 창밖으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준왕은 서쪽 국경을 지키는 신하들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유민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 혹시 모를 위협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라는 당부였습니다. 그의 명은 곧바로 국경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경의 파수병이 급히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낯선 무리 하나가 폐수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아온 유민의 무리 중에서도 유난히 큰 규모였습니다. 파수병들은 서둘러 대오를 정비하며 낯선 무리를 향해 잔뜩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무리를 이끄는 이는 위만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본래 연나라 땅에서 살아온 인물로 전해지지만 정확한 그의 뿌리를 두고는 훗날까지도 이야기가 분분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순수한 연나라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본디 고조선 계통의 유민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가 연왕 노관의 부하 장수였을 가능성까지 제기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훗날 학자들이 이렇게 엇갈린 견해를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국경을 넘을 당시 그는 오랑캐의 복식, 즉 호복을 하고 상투를 튼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차림새를 두고 일부 학자는 그가 원래 고조선 계통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뿌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연나라 땅 자체가 원래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아가던 곳이었기에 겉모습만으로 그의 정체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출신은 지금까지도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경의 파수병들이 마주한 것은 낯선 옷차림과 낯선 말투를 지닌 커다란 행렬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들 사이로 위만이 앞장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파수병들은 잔뜩 긴장한 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창을 고쳐 쥔 손에 저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만은 파수병들 앞에서 정중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위만이라 하오. 연나라의 혼란을 피해 이곳까지 왔소. 부디 왕을 뵙게 해주시오. 그의 태도는 침착하고 예의 발라 단순한 도망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친 무리를 이끌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그 모습에 파수병들도 내심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수병의 보고는 곧바로 왕궁에 전해졌습니다. 준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 일을 어찌 처리할지 의논했습니다. 1000여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끄는 자라 예사 인물은 아닌 듯하오. 준왕은 보고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몇몇 신하들은 이 일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하, 그만한 무리를 이끄는 자를 섣불리 받아들였다가는 훗날 우리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짙은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몇몇은 노관의 반란을 언급하며 대륙에서 넘어온 이들의 충성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다른 신하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한 무리를 이끌고 온 자라면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서쪽 변방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안의 의견은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대전 안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며 회의는 좀처럼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준왕은 오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여온 유민들과는 그 규모부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 20명 단위의 유민과 천여 명을 아우르는 하나의 세력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국 위만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위만은 왕궁으로 불려와 준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혼란한 대륙을 떠나 이 땅에서 조용히 살아가고자 할 뿐입니다. 위만은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서쪽 변경에 자리를 내어주신다면 그곳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망명자들을 거두어 다스리며 전하의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조리 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낯선 억양 속에서도 그의 말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준왕은 위만의 말과 태도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특별한 저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솔함마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경계 어린 시선도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려온 그의 직감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준왕은 곧바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위만과 그 무리를 국경 인근에 머물게 하며 여러 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위만의 무리는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냈습니다. 주어진 식량을 아껴 쓰고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만에 대한 준왕의 경계심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절제된 태도와 성실함이 조금씩 신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신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준왕의 마음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그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 그가 오랜 치세에서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반대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전하, 아무리 지켜보아도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부디 신중하소서. 그는 몇 번이고 준왕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낮게 숙여졌습니다. 준왕은 그 신하를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걱정을 모르지 않소. 하지만 언제까지고 의심의 눈으로만 사람을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려온 이의 담담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전 안의 신하들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준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만에게 박사의 벼슬을 내리고 규를 하사하겠소. 그리고 서쪽 100리의 땅을 봉해 그곳의 변방을 지키게 하겠소. 조정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시 박사라는 벼슬은 중국 전국시대부터 이어져온 관직으로 국왕의 통치를 보좌하는 자리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규는 제후를 봉할 때 내리는 신표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나라로부터 정식으로 그 땅을 다스릴 권한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위만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신임의 표시였습니다. 규를 손에 쥔다는 것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나라가 인정한 제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위만은 그 자리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서쪽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고 훗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회고했습니다. 며칠 뒤 위만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이끌고 서쪽 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준왕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울타리 하나가 나라의 서쪽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서쪽 국경의 부담을 이제는 나눌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위만은 하사받은 땅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흩어져 있던 중국 출신 유민들을 하나둘 규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밑으로 모여드는 이들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갔습니다. 대륙에서 흘러들어오는 유민들은 이제 낯선 왕궁보다 위만의 이름을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아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위만이 다스리는 서쪽 변경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국경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세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준왕은 여전히 그를 믿음직한 신하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여러 물음을 남기게 됩니다. 위만은 정말 처음부터 다른 뜻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상황이 흘러가며 자연스레 야심이 자라난 것일까? 그 답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문헌은 그저 결과만을 담담히 전할 뿐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무렵의 준왕에게는 위만을 의심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신임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오래도록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아침 회의는 여전히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곡식과 국경 소식이 오가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위만이라는 이름은 그저 여러 신하들 중 하나로만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쪽 변경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그 세력이 훗날 이 나라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는 이때의 준왕도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국경 너머로 저무는 노을만이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지켜온 노년의 왕에게 그날의 노을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하루의 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조선의 옛 서쪽 국경 지역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위만이라는 이름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역사 기록 속에 뚜렷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